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컨트롤 20번째 시간으로 프리퀀시 레스폰스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로즈드 룹 프리퀀시 레스폰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전 시간까지는 주로 이러한 유니티 피드백 시스템이 있으면 요 오픈 룹 트랜스퍼 펑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보드 다이어그램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나이키스트 플랫을 그렸죠. 이러한 두 개의 다이어그램과 플랫을 그린 이유는 우리가 스테빌리티 해석을 하기 위함이었고, 이러한 스테빌리티 해석을 통해서 안정된 제어 시스템을 설계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적절한 게인을 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실제 페루프 시스템의 아웃풋이 궁금해지는데요. 이 아웃풋의 거동을 보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니콜스 차트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 GS를 이용해서 니콜스 차트를 그리면 이제 이 페루프 전달함수의 특성을 통해서 이 아웃풋의 거동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나이키스트 플랫에서 다시 출발을 해서 이 니콜스 차트까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이키스트 플랫이 하나 있다고 하고요. 이 라인은 지금 GJ 오메가 라인이고 우리가 어떤 요 A점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메가 1 지점이고요. 그러면 이 지점하고 원점을 이제 이어주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1,0 우리가 스테빌리티 해석의 그 판정 기준이 되는 이 마이너스 1,0을 또 P점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어줘 보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OA 벡터하고 PA 벡터의 B를 한번 구해보면 OA 벡터는 정의상 GJ 오메가 1이 되고요. PA 벡터는 OA에서 OP 벡터를 빼면 되니까 OA는 GJ 오메가 1이고 빼기 OP는 마이너스 1이죠. 그럼 이렇게 되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1 플러스 GJ 오메가 1분의 GJ 오메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폼은 요 위에서 살펴봤던 페루프 전달함수의 폼이 되니까 결국은 인풋 RJ 오메가 1분의 아웃풋 CJ 오메가 1 이렇게 페루프 함수의 전달함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나이키스트 플랫의 이 기하학적 형상에서의 의미는 이 OA 벡터와 PA 벡터의 B로서 이 페루프 전달함수가 구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기하학적 관계들을 통해서 니콜스 차트까지 이제 전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메가에 대해서 이제 일반화를 해보면 저러한 기하학적 형상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이 페루프 전달함수를 구할 수가 있고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고 이 형태는 이제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m은 매그니튜드를 나타내고 이 알파는 페이즈를 나타내게 되죠. 네,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 m하고 알파를 한번 또 기하학적으로 차트상에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컨스턴트 매그니튜드의 궤적을 한번 그려볼 텐데 M 서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에서의 주파수 전달함수는 이렇게 복소수로 x 플러스 jy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것을 다시 페루프 전달함수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고요. 풀어서 쓰면 이렇게 돼서 이 절대값은 매그니튜드 m이 되죠. 그러면 m을 제곱을 해보면 매그니튜드의 제곱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대각선끼리 곱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우변을 전개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x제곱에 대해서 묶어주면 이렇게 묶이고, 또 y제곱에 대해서도 묶어주면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럼 이 식에서 m이 1일 경우에는 x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리고 이제 m이 1이 아닌 경우에는 양변을 1-m제곱으로 일단 나눠주고요. 1-m제곱으로 나눴으니까 m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눈 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양변의 이 텀들을 더해 주겠습니다. 우변에도 똑같이 이렇게 더해 주고요. 그리고 나서 항을 이제 묶어 보면 이렇게 되고요. 계속 묶어 보면 이렇게 묶였습니다. 그러면 이 쉐입은 지금 보시면 이런 원이 있을 때 이 중심점은 지금 마이너스 m제곱 오버 m제곱 마이너스 1이고 y는 0이 돼서 이러한 원점을 갖고 요 레이디어스 반지름이 절대값 m 오버 m제곱 마이너스 1 절대값 이렇게 구해지는 이제 원의 형상의 방정식이 나왔죠. 그러면 요 m에 따라서 요 원의 중심하고 반경이 이제 바뀌면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구한 다음에 요 x하고 y로 이렇게 축을 이제 그려볼 수가 있는데, 아까 처음에 m이 1일 때
우리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요 마이너스 2분의 1인 지점을 지나는 이런 궤적이 하나 그려지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궤적들을 이제 그려보면 쉐입이 어떻게 나오냐면 뭐 이런 식으로 요 마이너스 2분의 1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들이 모이는 이런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m 값이 1.2, 1.3, 뭐 1.3, 3 이렇게 해서 이제 m이 점점 커지면 원이 작아지면서 마이너스 2분의 1 축으로 이제 모여들게 되고, 이쪽은 뭐 예를 들어서 0.4, 0.6, 0.8 이렇게 1보다 작은 경우에는 값이 커져 나가면서 이제 원이 커지면서 멀어지는 이제 이런 형상으로 요 M 서클이 그려졌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페이즈를 알아볼 텐데요. 이번에는 N 서클이라고 해서 페이즈를 한번 알아보면, 요 페루프 전달함수의 주파수 전달함수의 페이즈를 구해보면, 아까 페루프식을 그대로 써보면 이렇게 됐었죠. 그러면 분자에 있는 지금 복소수는 x, y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서 각도가 베타라는 각도가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밑에 성분은 1 플러스 x와 y를 지나니까 또 이렇게 해서 이 각을 감마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페르프 전달함수의 주파수 전달함수의 페이즈는 이 분자의 페이즈에서 분모의 페이즈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이 각들은 이제 역탄젠트로 표현이 돼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탄젠트 알파를 n이라고 놓으면 n은 알파에다가 탄젠트를 씌운 값이 되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구하려는 지금 n이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그러면 이 앞에 성분을 지금 a라고 놓고 이 뒤에 성분을 b라고 한번 놓으면 우리가 n이 탄젠트 a-b로 표현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은 우리가 어떤 공식을 알고 있냐면 삼각함수 공식에서 이제 이런 식이 성립을 하죠. 네, 그럼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해서 적용을 해주면 역탄젠트에 탄젠트를 부여하니까 요 안에 있는 성분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그러면
네,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대각선으로도 곱해서 전개를 해보면 이렇게 되고, 양변에다가 4분의 1을 더해주고요. 자, 그 전에 항을 넘겨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항을 묶으려다 보니까 양변에 똑같이 그런 성분들을 더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는 요식을 한번 더해주죠. 그러면 똑같이 우변에도 더해집니다. 그러면 요식들이 이제 또 원의 방정식 형태로 묶이게 되고요. 이렇게 돼서 이런 원이 있을 때 이 원점은 마이너스 2분의 1, 1 오버 2n 이렇게 표현이 되고, 이때 이 반지름은 루트 4분의 1 플러스 1 오버 2n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m서클 했던 것처럼 또 n서클도 한번 그려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1, 0이 이제 위치를 하고, 이제 쉐입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원들을 이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대충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이 그려지죠.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알파 값이 20도, 30도, 40도 이런 식으로 되고, 여기는 알파 값이 마이너스 20도, 마이너스 30도, 마이너스 40도 뭐 이런 식으로 돼서 n서클은 이러한 쉐입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한 요 m서클하고 이제 n서클 두 개를 구했는데, 이 두 개의 각각의 차트가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는데, 니콜스 차트는 이 두 가지 차트를 합쳐서 하나의 차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매그니튜드에 해당하는 m서클하고 페이즈에 해당하는 n서클 이 두 개를 이제 그리면, m서클은 이제 쉐입이 뭐 이런 쉐입이 이제 됐었죠. 그리고 n서클은 뭐 이런 쉐입이 이제 됐었고요. 그럼 이 두 개를 이제 하나의 축으로 합친다는 얘기는 y축에 이제 매그니튜드를 놓고 x축에 이제 페이즈를 놓습니다. 그럼 여기는 매그니튜드는 dB로 표현을 할 거고, 페이즈는 이제 디그리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쉐입이 이제 탄생을 하냐면,
0dB에 마이너스 180도 페이즈인 요 지점을 중심으로 매그니튜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쉐입이 이제 그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페이즈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합쳐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오픈룹 트랜스 펑션에 또 플러스 하나 얹을 건데 이제 그 부분은 아직 말씀을 안 드린 부분인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드리고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리가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의 GS를 가지고 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죠. 그러면 로그 y에 대해서 dB로 표현되는 매그니튜드하고 디그리로 표현되는 페이즈를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안정된 시스템을 보면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요런 쉐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게인이 0인 지점을 이렇게 그리면 이 부분이 이제 게인 마진이 됐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가 0인 지점에서 이렇게 올리면 이 부분이 페이지가 마이너스 180인 지점에서 올리면 이 부분이 페이지 마진이 됐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차트를 이제 또 하나의 차트로 합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X축에 페이지를 이제 놓고요. Y축에 매그니튜드를 dB 형식으로 놓죠. 이렇게 되면 요 0인 지점하고 마이너스 180도인 지점을 이렇게 교차하는 요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왼쪽에 보드 다이어그램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지나갑니다. 그리고 요때 요 부분이 페이즈 마진이 되고 요 부분이 게인 마진이 되죠. 그래서 요런 차트를 우리가 로그 매그니튜드 vs 페이즈 플롯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요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을 알면 요 차트를 바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요 차트를 요 니콜스 차트에 이제 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차트가 이제 어떤 식으로 지나가냐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거죠. 요게 이제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을 가지고 요 로그 매그니튜드와 페이즈 플롯의 요 차트를 그린 요 차트가 요 니콜스 차트에 올라와서 여기까지 같이 그리면 이제 최종적으로 요 니콜스 차트가 완성이 됩니다. 네, 일단 이렇게 하고 요 만나는 요 접점이 중요한데 요 부분은 이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GS를 이러한 오픈룹에 전달함수가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고요.
차트를 그리기 위해서 항을 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서 분자는 지금 개수가 1이고 분모에서는 0.5, 1.5, 1,0의 요 개수 정보가 이제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가서 한번 니콜스 차트를 그려보겠습니다. 컨트롤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전달 함수는 분자가 1이고 분모는 0.5, 1.5, 1,0 이렇게 하고 니콜스 차트 니콜스 언더바 플랫 이렇게 한번 그려보죠. 네,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네,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니콜스 플랫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좀 잘 알아보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주파수 범위가 너무 넓어서 그런 건데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으로 주파수 영역을 좀 한정해서 보면 좀 그래프가 깔끔해 보이죠. 그러면 넌파이를 불러다가 이 주파수 범위를 좀 지정해 주겠습니다. 0.1부터 2까지만 볼 거고 1000개로 쪼개서 주파수 영역을 다시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나왔네요. 이거를 복사해서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이 하나 지나가고 있고 니콜스 플러스의 매그니튜드하고 이제 페이즈가 이제 표현이 됐는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기에 매그니튜드가 하나 이렇게 플랫이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5dB 짜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즈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90도짜리가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하고 요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 요 세 가지가 만나는 요 지점이 이제 생기는데 이때 이제 오메가는 0.8 레디안 퍼 세크 지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니콜스 플랫을 통해서는 이제 이러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런 정보가 이제 실제적으로 요 페르프 시스템의 아웃풋에 그 정보들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한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상황이 된 건데 우리가 요 페르프 전달 함수를 가지고 또 보드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 두 개의 차트를 이제 얻을 수가 있죠.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하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요 0.8 레디안 퍼 세크에서 지금 정보를 얻은 거니까 요 지점에서 이제 요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가 어떻게 지나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지금 얻은 거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보드 다이어그램하고 매칭이 될 텐데 그러면 보드 다이어그램까지 한번 그려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지우고, 네, 프로그램이 좀 종료가 돼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실행하는 동안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 니콜스 플랫은 페루프 전달함수에서 그 레저넌트 포인트, 그러니까 공진 포인트라 그래서 가장 내가 매그니튜드가 크게 발생하는 그 지점을 찾을 때 쓰는데, 이러한 교점이 이제 그런 부분을 찾은 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트를 그려보겠지만, 결국에 이런 식으로 차트가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그니튜드가 이제 가장 많이 올라온 이 지점에서 이 값을 찾게 될 거고, 이 값이 이제 이 지점이 이제 ODB가 되는 거고, 그때 페이즈가 요 마이너스 90을 지나갈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는지 한번 코딩을 실제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드 플랫을 그려야 되니까, 네, 지금 파이썬 프로그램이 계속 오류가 나는데, 네, 일단 요거는 제 예전 강좌에서 그 보드 다이어그램 그리는 것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번 그려보시면 보실 수가 있고, 그러면 코드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트랜스퍼 펑션은 위에 이제 있으니까 그걸 이제 쓰시면 되고, 오늘은 프로그램 실행이 안 돼서 이걸로 보드 플랫 이렇게 하시고, 우리 트랜스퍼 펑션 넣어주시고, 요때 요 G는 요때 요 G는 오픈 룸을 넣어주시면 안 되고, 이제 클로즈드 룹의 요 트랜스퍼 펑션을 여기다 넣어주셔야 돼요. 넣어주시고 db 스케일 true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오메가를 0.1에서 2까지 1000개로 쪼개서 이렇게 잡으시면, 그럼 여기가 이제 0.1부터 2까지로 이렇게 범위가 좁혀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파이썬으로 이제 그려보시면 이제 요 플롯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공진 포인트가 ODB이고 마이너스 90도의 위상을 갖는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니콜스 차트는 이렇게 페루프 전달함수의 그 매그니튜드하고 페이즈를 이제 알아보는 데 쓰는 차트인 거고, 그때 요 교점의 정보를 활용하면 공진 포인트의 점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보드 다이어그램, 나이키스트 플랫, 니콜스 차트까지 다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다시 보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루트로커스 할 때 했었던 방식인데, 요 컴펜세이터를 한번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6번에 걸쳐서 주파수 분석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완성이 됐고, 다음 시간에는 이 기법들을 활용해서 컴펜세이터를 한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